자, 저는 저스틴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클라우드 아드보카스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세션을 이제 즐기기 위해서는 저희가 먼저 디지털 코드 오브 컨덕트를 한번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지금 이제 저기 어나운스먼트 창에 올라가 있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뭐 한마디로 줄이자면은 즐겁게 마이크로소프트 이그나이트를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진행하는 세션 동안 혹시나 질문이 있으시면은 언제든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제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저스틴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클라우드 아드보카스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좀 이상하게 지었는데요. 그러니까 제목을 이제 잠깐 해석을 해볼게요. 자, 클라우드가 과연 구름이냐, 아니면 클라우드는 구름보다 그 이상의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말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세션에 참가하시는 그 분들이 주로 학생분들이고 아니면은 약간 클라우드라는 것, 그 개념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전체적인 얘기를 쉽게 하이 레벨에서 소개해주는 형태로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클라우드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모를 통해서 실제로 클라우드에 뭔가를 배포를 하고 작동을 시켜볼 예정입니다. 자, 클라우드에 대한 정의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이 세션의 맥락을 따라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클라우드는 자, 인터넷을 통해서 게임, 앱, 그리고 웹사이트 이런 것들을 서비스하는 것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자,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가운데 딱 지능형 클라우드라고 적혀 있죠. 자, 이거는 인텔리전트 클라우드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쫙 주변에 그림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정보 시스템, 즉 인포메이션 시스템에 적용을 시켜서 그다음에 거기로부터 정보들을 다 갖고 올 수 있는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는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지능형 클라우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인텔리전트 엣지라고 보이시죠? 자, 이거는 사용자와 그 주변의 모든 상황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분석하는 어떤 통합된 시스템과 장비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능형 클라우드와 인텔리전트 엣지를 통해서 클라우드에서 서비스되는 애플리케이션들은 실시간으로 사용자와 소통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할까요? 자, 우선 시작하기 전에 클라우드의 개념부터 잠깐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우선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우리가 캠핑을 하나 오지로 캠핑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불도 안 들어오고 전기도 하나도 없는 그런 캠핑을 간다고 생각을 할 때 일단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밥을 먹기 위한 요리는 다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음식 재료들은 다 준비가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요리를 하면 좋을까요? 자, 일단은 뭔가 불을 피워서 음식을 해야겠죠. 자, 그러려면은 속량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불쏘시개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불을 피웠어요. 불을 피우고 나면은 이제 불이 꺼지지 않게끔 계속 장작을 계속 이제 떼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밥을 다 먹고 잠도 이제 따뜻하게 자고 그 다음날 이제 그 캠핑장에서 떠납니다. 자, 그럴 때는 불도 안전하게 끌 수 있는 어떤 이제 소화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개고생한 그 캠핑과 자, 이번에는 너무 힘들었으니까 자, 이번에는 럭셔리 콘도 여행을 간다고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콘도에 가면은 전기가 다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동일합니다. 여전히 먹을 거를 다 요리 재료, 음식 재료는 다 우리가 갖고 왔어요. 대신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이 음식 재료들을 전기 쿡탑에 올려놓고 요리만 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전기는 사실 집으로 콘도 안으로 들어온 전기는 바깥에서 두꺼비 집을 통해서 이제 안으로 들어오는 걸 거란 말이죠. 그리고 전기는 두꺼비 집까지 오는 전기는 어딘가에서부터 전기가 막 이제 들어올 거예요. 전기줄을 타고. 그러면은 그 전기는 사실은 발전소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쭉 집에까지 배달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그 콘도에서 음식을 할 때 이런 전기가 어디서 만드는지, 전기가 어떻게 우리한테 오는지, 전기가 집 안으로 어떻게 분배가 되는지 이런 걸 다 알 필요가 있나요? 사실은 없죠.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는 스위치를 켠다, 요리를 한다, 끝. 이 정도만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굉장히 클라우드의 개념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게 어떻게 클라우드 개념과 연결이 돼 있을까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애플리케이션을 하나 개발을 하는 프로세스를 이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도식화했어요. 웹사이트를 하나 만든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는 애플리케이션 코딩을 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애플리케이션 실행을 위해서 그 컴퓨터를 구입을 할 거예요. 그게 서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서버를 어딘가에 놔야겠죠. 그럼 창고.
흔히 얘기하는 다타 센터 같은 게 있습니다. 그 다타 센터를 우리가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네트워크를 연결을 시키겠죠. 그죠? 그죠? 그리고 이런 컴퓨터를 구입하고 다타 센터를 관리하고 네트워크를 설정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을 또 고용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애플리케이션 막 돌아갑니다. 애플리케이션 대박이 났어요. 자, 이러면은 컴퓨터를 더 사야겠죠. 그 다음에 다타 센터가 더 큰 게 필요하겠죠. 네트워크를 더 많이 물려야겠죠. 이런 걸 관리할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하면 점점점 이제 스케일 업 돼서 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무슨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그 다타 센터가 불이 난다거나 해가지고 이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재빨리 그걸 복구를 해야겠죠. 자, 복구를 할 때 복구를 하는 그 동안에는 어쨌든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거를 가정을 해서 그 이중화를 시켜놨다면 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경우에서 이중화를 많이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지 못하는 다운타임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거를 복구하는 동안에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또 관리 포인트도 많아지겠죠. 이게 전통적인 애플리케이션 개발 방법이었다면은 자, 이번엔 클라우드에서 흔히 얘기하는 모던 애플리케이션이라고 가정을 할 때 클라우드에서 개발하는 거는 마치 럭셔리 콘도로 캠핑을 간 거랑 똑같아요. 일단 코드를 짜겠죠? 앞서와 동일합니다. 두 번째 단계를 보시면 돈이에요. 제가 돈 적어놨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비용을 지불하고 컴퓨팅 파워를 사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그리고 그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컴퓨터가 생겼는지, 어디에 저장을 하는지, 어떻게 네트워크를 연결하는지는 그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이만큼 돈을 줬으니까 이만큼 돈에 해당하는 컴퓨터를 주세요. 라고 해서 그냥 그걸 사서 거기다 서비스를 하면 끝이라는 거죠. 그러면 남는 시간과 남는 돈으로 좀 더 코드에 집중을 해서 우리의 비즈니스 가치를 더 많이, 더 높게 추구를 하는 게 요즘 클라우드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대충 이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리캡을 하면은 클라우드가 왜 필요할까요? 자, 첫 번째는 싸죠. 저렴하게 컴퓨팅 파워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서버를 예전에는 하드웨어를 직접 샀어요. 그런데 이제 그럴 필요 없이 누군가가 잔뜩 사놓은 것 중에 하나만 조금 갖고 오면 되니까 굉장히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한테 위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관리 부담이 줄어들잖아요. 굉장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그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장성도 되게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늘어난다면은 우리는 추가적으로 하드웨어를 구입해야 한다는 부담 없이 그냥 몇 개 인스턴스만 더 사면 되니까 추가적인 컴퓨팅 파워만 사면 되니까 자동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클라우드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 지도를 보실 수 있을 텐데 수많은 컴퓨팅 파워들은 전 세계에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140개 국가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 58개 지역에 창구가 있습니다. 이걸 다타 센터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숫자들은 사실 이제 의미가 없고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제 이게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은 또 숫자가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더 늘어났을 거예요. 자, 그리고 한국에도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국 중부 리전과 한국 그 남부 리전 그 두 군데가 있는데 내가 서비스하고자 하는 그 곳에서 가장 가까운 다타 센터를 이용을 하시면 돼요. 혹시나 내가 한국 이외에 다른 곳에서 다른 나라에서 서비스를 하고 싶다라면은 그 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다타 센터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각 다타 센터가 서로 연결이 다 돼 있고 어느 한쪽에서 장애가 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바로 백업해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이거는 그냥 재미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다타 센터 안에 내부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여기 들어갈 일이 전혀 없죠. 이게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한국 중부에 있다고는 하지만 한국 중부 어디? 모릅니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알 필요도 없고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시면 되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마이크로소프트 내부의 인프라스트럭처 관리하는 직원들이 들어가서 관리를 하겠죠. 보이는 불빛 하나하나가 다 컴퓨터고요. 다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컴퓨터에는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만 접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또 요 서버, 컴퓨터 하나를 우리가 통으로 다 사용을 하느냐? 또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그 안에 어떤 논리적인 방 하나하나를 사용할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이제 가상머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그 클라우드의 기본적인 컨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클라우드를 구성하는 세 가지 기본적인 요소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클라우드로부터 구입을 할 수 있는 세 가지 기본 구성 요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컴퓨팅 파워, 그리고 저장소 파워,
네트워킹 파워인데요. 이 세 가지를 적절히 조합을 해서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컴퓨팅 파워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정보를 요청을 하면은 컴퓨터는 그걸 프로세싱해서 응답을 우리한테 돌려주죠. 사실 컴퓨터가 하는 일은 되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키보드로 뭔가 입력을 하면은 그걸 바탕으로 뭔가 처리를 하고 저희한테 대답을 돌려주죠. 그게 가장 기본적인 컴퓨팅의 이제 핵심인데, 이게 컴퓨터 안에서 처리할 수도 있고, 컴퓨터가 우리가 입력을 받고 그 내용을 어딘가로 전달을 해서 딴 데서 처리를 해가지고 다시 자기가 받아서 우리한테 전달해주는, 이게 리레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컴퓨터가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가 요청하는 정보가 얼마나 복잡한지, 얼마나 큰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클라우드에서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컴퓨팅 파워는 사실 온프렘에서였다면 우리가 서버를 하나 직접 구입을 해야 됐지만, 클라우드에서는 우리 그 컴퓨팅 파워의 구성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죠. CPU 개수가 몇 개인지, 메모리 용량이 얼마인지, 저장소 용량이 어떻게 되는지, 운영체제는 윈도우를 쓸 건지 리눅스를 쓸 건지 뭐 등등등 여러 가지를 우리 마음대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우리가 구성한 만큼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하면 되겠죠. 자, 쓱닷컴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에서 애저 클라우드로 서비스하는 몇 안 되는 이제 온라인 쇼핑몰 중 하나인데요. 자, 검색창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온라인 쇼핑몰을 자주 방문해서 검색을 하고 물건을 구입하는 이제 회원이라면은 딱 이 첫 화면에 접속을 하는 순간 내 관심사에 쫙 최적화된 맞춤 상품으로 딱 리스트업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검색창에 키워드를 넣는 순간 그 키워드가 애저 클라우드로 넘어가서 검색을 하고 분석을 해서 그 연관 검색어를 다시 우리한테 보내줍니다. 그 검색어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을 하는 순간 아랫부분에 쫙 검색 결과가 나타나겠죠. 자, 요게 바로 클라우드 기본 요소, 첫 번째 구성 요소인 첫 번째 컴퓨팅 파워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요청을 클라우드 컴퓨터에다가 뭔가를 요청을 하면은 그걸 바탕으로 검색 결과를 돌려주는, 응답을 돌려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얘기해 볼까요? 저장소 파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보면 현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컴퓨터에 달린 하드디스크나 SSD 같은 그런 저장소가 클라우드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저장소 파워를 구입한다는 것은 물리적인 저장소 공간을 렌트하는 거랑 비슷한데, 이 저장소 파워를 이용을 해서 앞서 구성했던 컴퓨팅 파워에 필요한 운영체제 공간이라든가 데이터 저장 공간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이제 구성을 하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쓱닷컴 쇼핑몰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엑스박스로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검색 결과가 나와요. 그냥 검색 결과는 텍스트일 수도 있고 이미지일 수도 있는데, 이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데이터는 어디에 저장돼 있을까요? 자, 바로 클라우드에 있는 저장소 파워를 이용한 거죠. 앞서 컴퓨팅 파워랑 결합을 한번 해서 생각을 해볼까요? 이 온라인 쇼핑몰 애플리케이션은 앞서 구입한 컴퓨팅 파워를 통해서 클라우드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요청을 하면은 이 애플리케이션이 저장소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라든가 텍스트를 검색을 해서 그 결과를 우리한테 보여주겠죠.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방금 언급한 저장소 파워가 필요합니다. 자, 이번에 네트워킹 파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요? 자, 방금 했던 컴퓨팅 파워와 저장소 파워에 대해서 있었어요. 이 두 가지를 연결을 해야 된단 말이죠.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네트워킹 파워가 필요합니다. 자, 이 그림이 굉장히 단순하지만 잘 설명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 예를 들자면은 저장소, 데이터예요.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 외부에서 직접 접근을 할 수가 없어야겠죠. 접근을 못하게 해야 해커라든가 이런 이제 사고에서부터 이제 방지가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사설 네트워크 안에다 딱 집어넣습니다. 한데 그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는 누구나 접속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거를 퍼블릭 네트워크 안에다 딱 집어넣어요. 이 두 가지를 연결을 시켜야 되니까 그게 바로 네트워킹 파워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혹시나 모르니 내가 지금 이 애플리케이션을 한국 중부 리전에다가 이제 호스팅을 했는데 혹시나 불이 났을 수 있으니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장애가 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이중화 해놓자 해서 한국 남부 리전에다가 똑같은 걸 하나 만들어놔요.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두 가지는 계속해서 이제 서로 이제 싱크를 해야겠죠. 그래야지 동일한 데이터가 나올 테니까. 자, 그럴 경우에 리전과 리전 사이에서는 뭔가 네트워크로 또 연결이 돼야겠죠. 이제 이렇게 일종의 가상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 이제 클라우드에서 서비스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그 리소스들이 있는데
그 리소스들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그룹핑해 놓는 걸 요걸 가리켜서 서브넷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요 그림이 굉장히 이 네트워킹 파워에 대해서 설명을 잘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네트워킹 파워는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거기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데이터 센터끼리도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가 어떻게 네트워크로 촘촘하게 연결이 돼 있는지 딱 그림을 보면 보실 수 있고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뭔가 그냥 클라우드에서 뭔가를 쓰는 거다라고 하는 거지만 그 뒷단에서는 물리적인 컴퓨터를 사실 사용하는 거잖아요. 단 우리는 그 물리적인 컴퓨터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사양인지 알 필요가 전혀 없고 알 수도 없고 뭐 이런 거죠. 그냥 우리는 이만큼 이런 스펙의 컴퓨팅 파워가 필요합니다라고 요청을 하면은 이제 거기서 그러면은 요 인스턴스를 가상머신 인스턴스를 쓰세요라고 답변이 오는 거니까 우리는 용도에 맞게 그 환경을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을 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리소스 같은 경우는 바로 지워버려서 불필요한 비용 낭비를 막고 뭐 이런 것들만 이제 저희가 신경 쓰면 되고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프라스트럭처 직원들이 다 알아서 처리를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곧 클라우드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실행시키는 데모들 보여줄 건데요. 애저 클라우드에서는 코드만 있으면은 바로 웹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킬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걸 이제 앱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앱 서비스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웹 애플리케이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그다음에 API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있습니다. 그 앱 서비스는 이 세 가지를 다 서비스를 할 수 있고요. 뭐 웹앱은 말 그대로 웹 애플리케이션을 할 수 있는 거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모바일에 최적화된 앱 서비스가 되는 거고요. API는 웹이나 모바일 백단에서 API로 어떤 다타라든가 메시지 같은 경우를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걸 제공을 하고 로직앱은 엄밀히 말씀드려서 애저 앱 서비스는 아니지만 이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과 다른 장치들과 긴밀한 통합 또는 온프렘과 클라우드 사이의 어떤 긴밀한 통합을 이루어줄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애플리케이션이 바로 로직앱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이 중에서 웹 앱을 이제 써서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 데모를 통해서 하나 보여드릴 건데, 제가 어떤 그 자바스크립트로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자, 그 만들어놓은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애저의 앱 서비스 인스턴스에 배포를 하고 바로 또 실행을 시켜서 제대로 어떻게 얼마나 쉽게 그 배포가 되고 작동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 보이시죠? 자, 제가 지금 애저 포탈에서 리소스를 만들 거예요. 자, 리소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고 그랬죠? 자, 웹 애플리케이션을 선택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름을 이제 줍니다. 웹앱 이그나이트 데모 KRC라고 줬고 런타임은 제가 그냥 단내 코어로 선택을 했는데 사실 이건 큰 의미는 없고요. 그 다음에 지역을 한국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한국, 중부, 코리아 센트럴로 지정을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웹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를 그냥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걸 요청을 했어요. 이 컴퓨팅 파워를 요청을 한 거죠. 근데 굉장히 쉽게 만들죠. 그냥 우리는 몇 번의 마우스 클릭만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리소스를 바로 클라우드에서 이제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자, URL 보이시죠? 자, URL로 클릭을 하면은 짠 하고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그냥 껍데기만 있는 거고 우리가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그 배포를 해야 됩니다. 자, GitHub도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기반의 소스 코드를 매니지먼트하는 시스템이에요. GitHub과 이 웹 앱 인스턴스를 서로 연결을 할 겁니다. 자, GitHub의 코드를 지금 여기서 리포지토리를 바로 여기서 연결을 하고요. 자, 연결을 했습니다. 자,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코드가 변경점이 생기면은 바로 여기서 그 변경을 바로 빌드를 해서 바로 앱을 배포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제 계정을 선택을 했고 리포지토리를 방금 보여드렸던 그 게임 앱 리포지토리를 선택을 했어요. 자,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제 브랜치는 메인 브랜치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을 했죠. 자, 여기서 짠 하고 이제 마침 버튼을 누르면은 자, 지금 애플리케이션이 디플로이먼트가 되고 있죠. 자, 애플리케이션 배포가 끝났습니다.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리프레시를 시켜볼까요? 자, 리프레시를 시켰더니 짠 하고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나왔죠. 이제 새로 게임 애플리케이션이 된 겁니다. 이 그림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자바스크립트 버전으로 포팅을 한 그 예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그 이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데, 자, 이런 식으로 게임을 웹에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맨 처음에 애저 포탈에서
간단하게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 웹앱 인스턴스를 만들었죠. 그리고 GitHub에 올라가 있는 소스 코드를 바로 연동을 시켰습니다. 연동을 시키고 제 코드가 변경점이 생길 때마다 바로바로 애플리케이션 빌드해서 바로 여기 배포하는 그런 일련의 작업들이 뭐 별다른 어려움 없이 굉장히 쉽게 된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클라우드를 구성을 하는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는 자 뭐라고 했죠? 컴퓨팅 파워, 저장소 파워, 그리고 네트워킹 파워 이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를 적절히 조합해서 만든 애플리케이션을 애저 클라우드에서 배포를 하고 실행시키는 데모도 봤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실 게 이 세 가지 되게 단순하게 컴퓨팅 파워와 저장소 파워, 네트워킹 파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를 굉장히 이제 베리에이션하고 굉장히 다른 형태로 이제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세션이 끝나고 난 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서비스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더 공부하고 싶다면은 요 마이크로소프트 런 사이트를 방문해 보시고요. 자, aka.ms/ignite/learn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모든 세션이 무료고요. 다양한 관심사의 내용들을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클라우드라는 게 단지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구름만 의미하지 않는 거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됐죠. 자, 기본 세 가지 구성 요소 뭐다? 컴퓨팅 파워, 저장소 파워, 그리고 네트워킹 파워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은 제 소셜 미디어로 연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은 계속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지금 10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 그 10분 동안 질문 답변 시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 질문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 게임 관련해 가지고 어플리케이션 데모를 정말 재밌게 봤다고 하는데요. 이 게임 어플리케이션 웹앱으로 올릴 때 얼마나 큰 사이즈, 얼마나 큰 크기의 어플리케이션까지 이 클라우드에서 지원할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질문이 그러면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애저 클라우드에 배포를 할 때 용량이 얼마나 큰 용량의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셨는데요. 제한 없습니다. 제한 없고요. 단지 앱 서비스 인스턴스가 갖고 있는 자체적인 제한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애플리케이션 자체 그가 뭐 100메가든 1기가든 그렇게 크게 걸리지는 않고요. 말 그대로 이제 혹시나 거기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모듈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거는 별도의 저장소 파워를 이용을 해서 거기서 연결을 하게 되겠죠. 앱 서비스 인스턴스 자체에 대해서는 큰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굉장히 작은 자바스크립트 애플리케이션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큰 문제 없고 아마 얼마만큼의 사이즈의 게임 애플리케이션인지 모르겠지만 크게 용량의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정말 클라우드에서 이렇게 대용량의 진짜 어플리케이션도 이제 지원을 아주 잘하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얼마나 이제 지금 아까 설명해 주신 거 보면은 클라우드의 배경에는 어떤 복잡한 가상 머신이라든가 인프라라든가 네트워크라든가 이러한 내용이 기반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아주 잘 설명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클라우드를 보다 잘 쓰려면은 이 지식을 얼마나 깊게까지 알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 지식을 이제 정말 깊게 알아야 되면은 이 지식을 잘 배우려면은 어디서 관련된 리소스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질문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은 클라우드를 좀 더 잘 알고 싶다면은 어디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와 관련된 리소스를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깊게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오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컴퓨팅 파워, 저장소 파워, 네트워킹 파워 요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동시에 제가 그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들이 살짝 변형이 이루어진다고. 기본적인 컨셉은 요 세 가지지만 이 세 가지를 다른 형태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자면은 가상 머신, 그리고 가상 디스크, 가상 네트워크 요 세 가지를 조합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는 내가 가상 머신의 사이즈도 결정을 해야 되고, 내가 네트워크도 설정을 해야 되고, 내가 가상 저장소 파워도 설정을 해서 그걸 다 내가 조합을 해야 됩니다. 자, 요게 한 가지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것조차도 다 준비가 다 된 거예요.
그냥 우리는 조금 아까 보여드렸던 웹앱 인스턴스 같은 경우는 그런 컴퓨팅 파워 같은 것들이 뒷단에 다 이미 다 세팅이 된 거예요. 저는 그냥 인스턴스만 하나 주세요가 된 거지. 그래서 우리는 코드만 갖다 이제 꽂아 넣으면 애플리케이션이 가는, 자, 그런 거를 가르쳐 보통 플랫폼 애저 서비스, 파스라고 부릅니다. 아까 가상머신 얘기 말씀드렸죠. 그거는 IaaS,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라고 부르고요. 그러면은 어떤 게 더 쉬울, 그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사용하기 쉬운지는 다른 관점에서 볼 수가 있겠죠. 심지어 파스보다도 훨씬 더 이제 발전된 모델이 서벌리스 모델이 있는데요. 서벌리스 모델은 아무것도 세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인서트 주세요. 코드 설치합니다. 끝. 이 정도만 충분한 거라서 그쪽은 완전히 우리가 관리할 포인트가 전혀 없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게 얼마나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겠죠. 단지 우리 비즈니스 모델이 서벌리스 모델이 맞느냐, 파스 모델이 맞느냐, 아니면 아이아스 모델이 맞느냐는 조금 더 그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내가 얼마만큼의 클라우드 지식을 갖고 이 클라우드의 리소스를, 컴퓨팅 파워, 저장소 파워, 네트워킹 파워를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겠느냐는 그거는 내가 얼만큼 편하게 쓰고 싶느냐, 얼만큼 내가 관리를 가져가고 싶느냐를 결정을 하시면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아까 맨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들에 좀 더 공부하고 싶으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 런 페이지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페이지를, 지금 제 화면이 나오나? 그 공유를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 런 페이지가, 사이트가 있죠. 자, 링크 보이시죠? aka.ms/ignite/run 가보시면은 본인이 나는 서벌리스를 배우고 싶어, 나는 가상머신에 대해서도 배우고 싶어, 가셔서 그 주제를 검색을 해보시면은 원하시는 모듈이 쫙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 선택을 하셔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선택을 하셔서 쭉 따라가 보시면은 어느샌가 내가 나도 드디어 클라우드 전문가가 돼 있구나 라는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지실 거예요. 지금 현재 이그나이트 행사를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 런 모듈을 몇 개를 이수를 하면은 자격증 시험을 볼 수 있는 무료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이 세션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지금 설명해 주신 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애저 클라우드를 배우고 싶은데 한글로 된 어떤 관련 리소스들이 정말 많은지,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이제 런에 있는 그 자료가 정말 다 한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그 한글로 된 자료, 클라우드 애저와 관련된 자료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클라우드와 관련된, 지금 애저 클라우드와 관련된 자료들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런 사이트를 포함해서 마이크로소프트 독스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독스는 docs.microsoft.com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뒤에 이제 ko-kr 붙이시면은 한글화된 모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의 모든 문서들을 거기서 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 그것들은 조금 더 뭐랄까 내가 마이크로소프트 런을 통해서 뭔가 아이디어가 생긴 다음에 내가 좀 더 실무에 적용시켜 봐야지 할 경우에 이제 거기서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애저 커뮤니티가 굉장히 활성화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소셜 미디어에서 애저 커뮤니티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크게 가장 활성화가 된 그 커뮤니티가 두 군데가 나옵니다. 페이스북에 그 코리아 애저 그룹, 그 다음에 애저 뭐죠? 슬기로운 애저 생활인가요? 그 요 두 개. 그 두 개가 커뮤니티가 이제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실무에서 내가 뭔가 하다가 뭔가 막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굳이 스택 오버플로우나 구글 검색 들어가셔서 보셔도 되지만 이쪽 커뮤니티에서 다른 커뮤니티 리더분들과 다른 커뮤니티의 다른 그 현장 전문가들, 다른 이제 회사에 계시는 그분들과 계속 논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거기서 바로 배우실 수 있고 또 실무에 적용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더 질문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 저희 세션 여기까지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자, 다시 한번 저희 세션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나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저 밑에 보이시죠? 트위터 핸들. 자, 저기 들어가셔서 저한테 지나가다가 한마디 해주시면은 제가 항상
트위터 지방령이니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